그 부인에게 뭐 어떤 특별한 치료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고 본인이 그걸 잘 받아들여서 그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치유를 잘하는 것이죠. 그 무렵에 약 40대 그 젊은 남성이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대체의학을 한다, 뭐 돌팔이 같은 걸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어려운 환자들이 가끔 찾아오는데요. 제가 뭐 아무 치유할 능력은 없죠. 뭐 제가 무슨 재주로 그런 어려운 환자들을 치료하겠습니까? 그 환자는 무릎 관절통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전신의 관절이 부어서 이제 이렇게 손으로 화장지도 쥐지 못할 만큼 심해졌습니다. 한 5년 동안 양약도 쓰고 한약도 쓰고 고양이탕도 이렇게 하면 몇십 마리나 이렇게 먹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고양이탕 먹는다는 말 들어봤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약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간도 너무 나빠지고 위도 나빠지고 약물 중독으로 얼굴이 부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약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환자는 그 발병하기 전에 자기 형의 빚보증을 서줬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빚보증을 서줬어요. 자기 형이 사업을 하려고 이 동생의 시골에 있는 농지나 집이라든가 이런 걸 다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빚보증을 서줬는데 이 형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 빚보증을 서는 동생의 집이라든가 토지가 다 압류되어 날아갔어요. 하루아침에 날품팔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형이니까 별 수 없다, 이렇게 체념을 하려고 하는데 형이 미안해 하기는커녕 이 동생에게 네가 바보 같은 놈이다, 네가 그걸 지키지 그걸 왜 뺏기냐는 식으로 오히려 힐난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마음에 형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본인이 표현을 하면 정신이 아주 미칠 지경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니까 어째요? 약을 쓰기 시작했겠죠. 그 동생의 지금 현재 처지가 여러분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피해의식과 또 삶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막막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관절염을 심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약, 제 약 쓰고 도저히 더 이상 어떤 의학적 치료가 한계 됐을 때 이제 저한테 왔단 말입니다. 제가 이 환자를 본 후로 이 환자의 마음속에 있는 삶에 대한 두려움과 형에 대한 분노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어떠한 의학적 치료나 물리적 치료도 효과가 없겠다,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환자 또 입원했습니다. 아까 똑같이 화해와 축복의 산책 입원해가지고 내가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갈 때는 내가 과거의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했던 나의 생각과 행동을 이제 속삭입니다. 정말 내가 두려움과 분노와 피해의식에 포로가 되어 있어 사로잡혀 있었구나. 내가 그 생각의 틀 속에 내가 온전히 잡혀서 구속되어 있었구나. 이제 그걸 자기가 깨닫습니다. 돌아올 때는 자기의 떠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개씨 행복하게 잘 지내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되겠죠.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은 점점 분노와 두려움 후에 그리고 삶의 고통의 원인이 오직 형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에 붙잡혀 있었지만은 형이 어떤 하나의 요인이기도 했지만은 나라는 사람이 내 마음이 분노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온전히 잡혀 있었구나. 내가 분노와 두려움에 포로가 돼서 희생자였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점점 여유를 찾아서
돌아올 때는 이제 축복을 하고 자기 형에 대해서도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도 밤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하게 했습니다. 이분도 서서히 자기 형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그래도 내 형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이 환자에게도 약 1, 2주 정도의 야채나 과일, 효소 이제 절식을 하게 하고 또 생식을 하게 하고 기타 이제 자연요법을 하게 했습니다. 거의 약 1년 정도 지나서부터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해서 2, 3년이 된 후로 거의 정상 생활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분에게 일어난 병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원인은 우리 의학 교과서에는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죠?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병균을 대항해서 그 병균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내는 능력을 말하는데, 자가 면역 질환은 자기 몸에 있는 조직을 외부에서 들어온 병균이나 적으로 오인해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병이란 말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못 살게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심신의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어두운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어떠한 의학적인 방법이나 물리적 치료도 성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약 60세가량 되는 자궁경부암 환자 이제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광주의 어느 가장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말기 자궁경부암이었는데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항암제도 되지 않고 방사선 치료도 더 이상 듣지 않아서 아마 의학적 치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저에게 찾아왔는데 제가 무슨 재주로, 나는 산부인과 의사도 아닙니다. 환자가 방에 들어왔는데요. 말기암 환자들한테 나는 아주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있습니다. 특히 자궁경부암 환자들은 이렇게 분비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같은 방 안에서 이렇게 대화조차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부인은 19살인가 시집을 갔는데 청산 과부의 외아들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자기 시어머니가 38살밖에 먹질 않았어. 자기 남편은 이렇게 건축, 청부업을 하는 사람이어서 주중에는 거의 대개 외지에 가 있어요. 그럼 평소에는 이 19살 묵은 새색 씨가 38살 묵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단 말입니다. 이 집의 에너지가 어떻게 했는가 좀 짐작이 되십니까?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면 시어머니가 괜히 고자질을 해가지고 네 아내가 나를 잘 모시지를 못한다. 괜히 그 시비를 하고 나를 모함을 해가지고 그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홀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떤 어머니인데 그렇게 시집 오자마자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 어머니 말만 믿고 자기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나중에 심지어 이제 폭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이렇게 새색시 마음에 이제 상처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 자기 어머니, 남편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가 이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인의 자궁경부암은 지난 40년 동안의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분노와 피의식과 원망, 이것이 이 암을 만들어내는 배경이 됐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치료를 해도 되지 않아요. 마음속에.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강물에 상류가 오염되어 있으면 하류를 아무리 정화를 하더라도 금방 오염되어 버린다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몸이 해결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
이 환자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좀 생각이 됐느냐면요. 이렇게 도식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관에 보는 스크린입니다. 예. 여기 필름이라고 합시다. 이게. 스크린에 지금 비극의 활동사진이 있어요. 고통의 활동사진이. 야, 그림을 잘 못 그린다면. 어떻게 해야 고통스러운 얼굴이 될까요? 이렇게. 고통의 활동사진이 있다면은. 이것은 필름에 고통의 필름이 비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필름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의식이라고 했어요. 마음속에 있는 나의 믿음,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쳐서 이게 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몸속에 있는 현실이다. 내가 고통의 활동사진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필름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예, 마음을 바꿔야 돼. 아까 우리가 3명의 환자들에게서 그걸 봤죠. 그 3명의 환자들은 아까 자궁경부암 환자 이제 이야기를 다 이제 끝을 못 냈습니다만 자궁경부암 환자도 결국은 똑같이 그 당시에는 제가 아는 방법으로는 이제 화해와 축복 산책을 하니까요. 계속 그렇게 자, 자기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원한의 감정을 지우기 위해서 낮에는 그렇게 하고 밤에는 더 감사하게 하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에게는 그 1, 2주 동안에 이제 효소 절식을 하고 또 저는 그걸 이제 몸속에 해독을 하고 면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채식을 하게 하고 또 일본의 어떤 민간요법가가 지은 이제 야채 스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먹고 그 속에 이제 몸을 담그게 하고 이게 이제 치료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자기 시어머니하고 남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게 감사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은 어땠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분노 마음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걸 비춰서 자기 몸의 현실의 활동사진에 몸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만 변화시키려고 하고 필름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은 고통의 활동사진을 내가 보지 않기 위해서 그건 필름은 그냥 둔 채 스크린만 지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의학적인 방법들의 이 효과가 적은 이유가 이 마음을 바꾸지 않은 채 몸만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여전히 필름은 고통의 필름인데 이 스크린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은 정말 자기가 40년 동안이나 정말 끈질기게 원망하던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다시 마음속에 정말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남편이 나를 생각했구나. 내가 정말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 것이 나한테 책임이 있었구나. 태어난 지 한 3개월이 됐는데요. 등산도 다닌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전라남도 자흥에 사는 분인데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한 2년 전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어떤 한 30대 후반이 된 남자가 저한테 찾아왔는데 자기 부인이 자궁경부암이 너무 심한데 내가 자궁경부암을 잘 치료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들었느냐 하니까 아까 그 부인한테서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원래 외과 의사입니다. 나는 자궁경부암을 연구해 본 일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궁경부암을 잘 낳는다. 아까 치료한 그 부인이 주변에다가 내 자궁경부암도 그 의사를 만나서 나섰다. 그건 그분이 자궁경부암이어서 나선 게 아니라 나는 자궁경부암을 치료하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치료됐단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어째 제가 변화시켰습니까? 나는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변화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해서 그 끈질긴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거기에 포로로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걸 놔버리고 자기 마음의 필름을 바꾸니까 몸이라고 하는 스크린에 변화가 왔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아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병이 되게 되는 근원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람의 질병이 관여되는 요인이 너무나 많고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어느 병이 생겼다. 아까 처음에 유방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유방이라고 하는 그 국소 부위만 보거나 아까 류마티드 관절염이 생겼다. 그러면 그 무릎에 있는 거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분처럼 자궁경부암이 생겼다면 자궁경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인간 전체를 봐야 되고 그 사람의 몸 너머에 마음과 그 너머에 일종의 영혼까지도 다차원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는 것. 이걸 우리가 대체의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양의학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분석적으로 진단을 잘하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뛰어난 효과가 있지만은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점은 병도 보지만은 인간 전체를 보고 그리고 그 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우 있는 마음까지도 본다.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우선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만 가지 병이 하나의 독에서 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병이 결국은 하나의 독에서 온다. 하나의 독이라는 뭐냐면 혈액의 오염을 말합니다. 몸의 병으로 말하자면. 자, 지금 한국에 고혈압 환자 수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약 1,000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 약 한 500만, 고지혈증이 한 700만 명 정도 됩니다. 비만이 수백만 명입니다. 전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 네 가지를 구분해서 따로따로의 질병으로 생각해서 접근했지만 지금은 이 네 가지를 대사증후군이다 또는 대사 이상 증후군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병의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서양의학이 모든 병을 나눠서만 보는데 잘 보니까 하나의 배후에서 나왔더라 하는 걸 이제 이해하기 시작해서 통합해 가는 것이죠. 고혈압이 생기는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피의 오염입니다. 자, 피 속에 과잉 영양분, 우리가 이제 혈액이 오염되는 원인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과식과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하고 혈액 내에 찌꺼기를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가 과식하게 되면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과잉 영양분이라든가 중간 대사산물, 중성 지방이라든가 또는 요산이나 피루빅산이라든가 기타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같은 호르몬이라든가 아드레날이라든가 이러한 이상 물질들이 우리 혈액 내에서 다 대사되지 못할 때 그것이 하나의 오염원이 돼가지고 피가 끈적